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라진 대통령 선거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후보는 있으신지요?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대선은 선거 유세 기간이 짧아서 후보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은 TBC 대구 방송, UBC 울산 방송, 그리고 부산 MBC, 경남 MBC, 대구, 포항, 안동 MBC와 함께 후보들의 생각, 그리고 공약, 비전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떤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네 분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리 순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정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최성 후보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후보자들의 자리와 답변의 순서는 미리 합의하에 결정이 됐고요. 오늘 토론 방식과 주제도 사전에 후보들과 협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의견을 밝힐 기회가 많기 때문에 1분 정도로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재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지역 경제 다시 살려야 합니다. 해답은 정권 교체입니다. 저는 어제 호남에서 압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영남에서 도와주십시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잘 준비된 후보만이 이 난국을 헤치고 무너진 나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할 일을 잘합니다. 부정부패 뿌리 뽑을 만큼 깨끗합니다. 정책과 국정 로드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준비된 문재인이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 필승카드 문재인입니다. 영남이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안희정 후보 출마의 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희정입니다. 충남도지사로 7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좀 뭔가 다른 나라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좀 뭔가 다른 정치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뽑지 않아서 우리 지역 손해봤다라고, 소외당했다라고 하는 이 정치, 상대를 향해서 종북 좌빨과 수구 꼴통이라고 끊임없이 욕을 해대면서 아무런 합의도 얻어내지 못하는 이 정치, 만약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저 안희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보수적인 곳, 그리고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도의회를 상대로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방정부를 훌륭하게 이끌어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장 호감도는 높고 비호감도는 가장 낮은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의 후보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최성 후보의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입니다. 저 최성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을 거쳐서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으로서 지금은 자치분권 개헌의 전도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기적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세월호가 견인되고 있고 또 영남권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 위기에 영남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저 최성이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 시대 활짝 열겠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과 함께 자치분권의 시대, 지역 발전 함께 일궈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출마해변 시작하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저는 경북 안동의 화전민 출신이고 또 성남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하다가 장애인이 돼버린 그야말로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를 만들고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서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소위 기득권자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상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정권만 교체되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까? 정권 교체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정권을 바꾸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교체, 세상 교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말하면 지켰던 이 진정성으로 앞으로도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해변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 방식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든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또 후보가 직접 질문의 봉투를 선택하는 개별 질문,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이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공통 질문이 1개 정도 빠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자세한 진행 방식은 각 토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에는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라는 목적으로 추진이 됐죠. 하지만 취지와 달리 식수원인 낙동강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아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식수원 오염, 그리고 파괴된 생태계 복원 문제에 대한 대책, 영남권 전역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낙동강을 포함한 이 4대강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무려 최대 31조 원까지 투여해서 한 일이 결국은 강을 망치고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지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권력자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정말 치명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4대강 보 중에 16개 중에 낙동강에 8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보를 철거하는 것이 제1의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페놀 사건처럼 이 환경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정부 중심의 수자원 관리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역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공동관리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문재인 후보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재명 후보와 생각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것이 정책 판단의 잘못이었는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치부나 부정부패의 수단이었는지 제대로 한번 규명하고 위법이 있다면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4대강 보를 당장 이렇게 철거하자는 것은 저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입된 돈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대강 보들을 다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보를 계속 유지할지 철거할지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철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4대강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원도 이제는 상시 개방해서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희정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 어제 낙동강 하류인 대구 달성군에 시범적으로 수문을 열었더니 모래톱이 돌아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물은 흘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대규모적인 투자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 의회의 심의 의결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결여한 아주 민주적이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로 있으면서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사업의 찬반 논쟁과 싸움,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끝난 이후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금강을 5년 동안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앙정부에 현재의 지금 시도되고 있는 일부 숨은 개방 형태의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의 핵심, 각 권역별 지방자치단체가 이 권역별 물관리 대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권역별 물관리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낙동강 오염의 심각성은 이 지역 주민들의 정말 건강을 심대히 위협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또 주민들의 간질환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심각한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새 정부 들어서면 이 4대강 사업 그리고 낙동강 오염의 원인 대책을 규명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개방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철거하는 것까지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 재생 처리 시설, 하수 처리 시설, 정말 시민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새 정부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이 낙동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은 났지만 대구공항 통합 이전설이 나오면서 새로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만족할 만한 그런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후보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먼저 최성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 김해공항이냐 아니면 이전하느냐 아니면 대구 국제공항이냐 이 논의를 할 때 정말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탁상 행정 완전히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재선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중요한 지역의 현황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기왕에 김해공항은 확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김해 공군 기지와 또 사천 기지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 국제공항의 이전도 어느 쪽으로 이전할 건가에 대해서 국방부와 또 다른 견해가 다양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인 영남권 발전 전략 차원에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나쁜 행위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무엇든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이런 태도로는 사실 정치 발전도 국가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공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그런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김해공항 이미 확정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대로 확장하고 물동량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구공항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새로 같이 옮길 것인지 아니면 현 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인들이 미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약속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검토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공항 문제로 혼란을 주지 말고 제대로 결정된 대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재인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지역 갈등을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하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적절한 결정이었으면 김해공항을 관문공항에 걸맞게 확장하고 소음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서
국제선이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그런 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이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가 합의하면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의 경우에 그 인근에 공항 복합도시를 건설해서 국제물류센터와 또 항공을 통해서 수출하는 초정밀 첨단 산업들을 유치해서 강서와 김해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김해 신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에 대한 기존의 정부의 방침 또 연구 용역 중인 사업들은 국가의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또한 연구 용역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17개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서 지역의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발전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지역개발 공약들이 정치적으로 지역적 갈등과 분열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신중히 관리하자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너무 과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와 공항,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시도지사님들과 제가 이끄는 차기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국토의 균형 발전의 전략과 해당 사업의 합리적 목적에 따라서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이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4가지 색깔의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 각기 다른 4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각 후보께서 선택을 하시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 발언 순서대로 선택을 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럼 한 가지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언 순서에 따라 안희정 후보가 봉투 색깔 선택해 주십시오. 예, 노란색 네. 하겠습니다. 예, 노란색 선택하셨습니다. 안에 질문 내용을 제가 보겠습니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연준위에서 금리를 0에서 2 내지 3%로 올리자 미국의 영향을 받는 한국의 시중금리 2자리 숫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가계대출을 받는 한국의 가게들은 사실상 파산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경기와 가계 연착륙을 위한 실현 가능한 핵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재 가계부채 1,300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느끼는 가장 어려운 가구를 고르면 약 111만 가구에 해당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 111만 가구는 미국의 국제금리에 금리가 인상되면 1% 인상될 때마다 많은 가계와 가정이 금융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재 일정 정도 이상의 이자 부담을 더 감당해낼 길이 없는 이 한 개 가계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한 개 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 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과 가계와 정부가 함께 안전장치를 지금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준이 현재 금리를 어쨌든 올릴 겁니다. 앞으로 3년 내지 4년이 고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개 기업들이 파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성 후보께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주황색 넥타이를 차고 왔으니까 주황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 주황색 선택하셨습니다. 개별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드립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전 연령대 실업률이 더불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데 격분한 노동자들은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키고 사회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난국을 안정시킬 정책 펼쳐주십시오. 네. 우선은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4차 산업을 발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새로운 실업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차 산업 육성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발전에 따라서 4차 산업 혁명에 따라서 실업이 발생할 경우는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수익들을 그 실업자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 그것이 비정규직이든 실업이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1인 벤처 기업이라든가 또 그 외에 어떻든 실업 대책 지원금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돼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해법을 찾을 거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초록색 골라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초록색 고르셨습니다. 자,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드립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난 5년간 6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됐었죠. 하지만 출산율 여전히 제자리고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국가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4대강 사업 공사 예산과 맞먹는 22조 이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설득 가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설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출산율 저하는 우리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본소득 중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아동, 청년, 학생 수당 배당을 저희가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보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고 또 취업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전해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출산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가가 대폭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계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바로 출산에 따른 보육과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배당 이 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들을 보시면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해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들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지원, 직접적 비용 부담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께서는 남아있는 봉투 속 질문을 받겠습니다. 파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대통령이 됐다는 가정하에 드립니다. 대통령 임기를 막 시작한 시점에 북한에서 핵 포기 선언과 더불어 통일을 제안해 왔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 조건으로 북한 인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우리나라 5년 예산을 합한 만큼의 자금 지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자, 이 제안, 이 통일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우선 북핵의 완전한 폐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는 우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런 북한의 제의가 온다면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포기를 조건으로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의 일자리를 늘려준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소득만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으로 진출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예측하기 힘든 개별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TBC 대구 방송, UBC 울산 방송, 그리고 부산 경남 대구 포항 안동 MBC와 함께하는 2017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초청 토론에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의 주도권을 쥔 후보가 8분 동안 답변할 후보를 지명하고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들의 생각과 공약을 서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자유로운 토론이지만 규칙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모든 후보에게 질문 하나씩을 하셔야 하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가급적 짧게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도 30초 이상은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권 토론의 순서는 문재인, 안희정, 최성, 이재명 후보 순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8분의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안희정 후보에게 질문 드립니다. 네. 우리 안 후보님은 지역 발전 정책은 지역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지역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다. 저는 예. 영남 정책 공약 발표를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하셨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 대우조선 문제에 관련해서 이 대우조선을 포함해서 영업이익으로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구조조정해야 한다. 이 한계 기업 생명 유지에 혈세를 투입하는 데 좀 반대다. 금융정책은 최소한의 시장 실패를 막는 역할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우조선 다시 지금 위기에 봉착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난 2년 반 전에 약 4조 원을 투자하고 이번에 2조 원을 또 추가 투자를 함으로써 7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금이. 그런데 그 산업의 회생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적절한 형태의 조선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적 차원의 구조 조정,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집권 여당이 결정을 하면 야당이 반대를 하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끊임없이 지금 내려야 될 결론을 못 내리는 상태로 방치가 된다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산업구조조정에 관한 여야를 초월한 산업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 산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장기 불황 속에 있긴 있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서 살려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까지 지원금들은 전부 채권자들에게 채권 회수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권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서 지원금이 오로지 기업 회생에만 사용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거기 이제 그런 과정에 또 많은 또 임금 체불이 생겨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안 후보께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이렇게 제안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것도 좋지만 우선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채권보장기금을 임금 채권보장기금을 좀 확충해서 체불 노동자들에게 그 기금이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을 해주고 사용자에게 구상증후를 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근데 제가 징벌적 배상제도나 이것은 아마 어떤 연동의 자료를 보시는지를 제가 얼른 지금 몰라서 제 답을 좀 드리기가 좀 오늘 아침에 어렵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까? 우리 정책팀에서 발표를 했겠군요. 아.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얼른 좀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어떤 간에 체불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국가가 또한 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최성 후보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북이 지금 상주라든지 또 우리 사드 배치되는 성주 비롯해서 우리 과일의 국내 최대 생산지입니다. 요즘 이제 과수 재배 농가가 늘고 또 외국에서 막 과일이 막 수입되고 이래서 이 과일을 생산하는 것보다 판로 확보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법이 우리 학교, 그다음에 군대 여기에 급식 그리고 간식으로 우리 국내 생산된 과일들을 이렇게 공급하게 한다면 이 소비를 크게 늘려서 네.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고양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과일은 아니지만 쌀 같은 경우는 고양 쌀의 경우 친환경 이런 무상급식 형태로 해서 고양시 내에 고양시 농수산물을 하게 되니까 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공공 분야로 그런 과일이라든가 이런 농산품들을 판로 확장을 하는 건 대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 그러니까 이 친환경 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우리 과일들을 그 후식으로 그리고 또는 간식으로 네. 그렇게 학교와 군대에 네, 제공하게 그렇죠. 하면 공공 분야의 영역을 예. 확대하는 건 찬성이고요. 예. 다만 이제 하나의 문제는 굳이
이 성주라든가 이런 사드가 배치된 지역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논쟁에서 나왔던 한미 FTA 이 협상 과정에서의 이 농업 분야의 위축 또 이 사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미 외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농수산물의 미국, 중국 어떤 수출 확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 제안한 그 방식, 학교나 군대의 급식이나 간식에 우리 과일을 공급하자라는 부분은 뭐 중앙정부도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문제인데 우선 1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좀 먼저 시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다 단체장님들이신데 고양시도 네. 좀 그런 식으로 한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저희 네 후보 간에 그동안 합의됐던 부분이 이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 되면 지금 문 후보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자치정부가 중심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저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에게 좀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 뭐 네. 특히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통령 되시겠다는 후보가 너무 외교적으로 좀 과도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냐 네. 그런 염려가 좀 되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으로 외교 사안을 다루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적성국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종속 관계다, 네. 종속 국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우리가 자주국방 정책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뭐 강조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드 관련해서는 주변 강대국에 쌓여 있는 약소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발언하면 나중에 대통령으로서 외교 문제를 풀어갈 때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될 그런 역사적 그 과거 역사 문제가 많이 남아 있죠. 그러나 우리하고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군사적으로 적대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기 5년 전까지 한반도를 무력 감점하고 있던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해야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거의 예속적 관계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판단을 구해야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안희정 후보에게 상호 토론을 주도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역시 8분입니다. 예, 저는 그동안 87년 현재의 헌법에서 6분의 대통령의 그 역사를 잘 보아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6분의 대통령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잡아 끌고 가야 되고 집권 여당은 거수기가 돼버리고 야당은 끊임없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선명한 반대 투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런 상태의 현재 의회와 대통령의 리더십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의 지난 탄핵을 가결시켰던 것처럼 234분의 여야를 초월한 많은 분들이 탄핵의 가결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의회의 국가개혁 과제를 놓고 다수파를 형성해서 대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후보는 자꾸 적폐세력과 손잡는 야비라고 저를 나무라하셨습니다. 네. 이 생각 가급적 질문을 여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여전하십니까? 예, 아까 그 탄핵도 결국은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또 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개혁 과제들 저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들 지지를 통해서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수 의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좀 정치공학적인 접근 같이 보입니다. 예. 저는 그 국민의 힘에 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막연합니다. 그렇다면
반성과 사과 없으면 적폐 세력하고는 전혀 뭐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통령 되시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어떤 관계를 또 어떻게 대화를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자유한국당과 지금 대선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자유한국당은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심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드리는 중에 자유한국당과 연정하겠습니다. 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시기에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하여튼 선거 때라서 하여튼 적폐 세력이니까 그쪽을 이제 지민재수는 비판하는 것이 우선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럼 우리가 선거가 정권 끝나면 교체 이후에 국정을 선거가 어떻게 끌어갈 끝나시면 건지는 어떻게?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그때 가서 되죠.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대연정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비판하시다가 언제부터인가는 소연정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연정의 대상인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님하고는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국민의당은 우리 당과 네. 정권 교체에 관한 또는 당의 혁신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갈라선 거죠. 아마 우리 당의 정권 교체를 믿지 못해서 갈라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정권 교체해 나간다면 국민의당은 따로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저는 통합도 가능하다 보고요. 예, 물론 정책이었는데 소연정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소연정이다, 대연정이다 이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 문재인 후보님,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혹시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자꾸 공격이라고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6번의 대통령들이 이 헌법체제 내에서 실제로 국가를 못 이끌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우리 문재인 실장님, 그 당시 비서실장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좀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다른 대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저희 제안에 대해서 지금 선거 때니까 저쪽 비판해야 되지 뭔 얘기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은 제가 정치적 소신이 지금 변절을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좀 무언측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여튼 이 둘 중에 하나의 비판을 저한테 계속해 오셨습니다. 안종 후보님, 네. 우리가 그 2003년도 그 집권 첫 해에 오히려 행정수도 지방 이전,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법, 뭐 지방분권법 이런 거 법안 다 알겠습니다. 통과시켰거든요. 예, 예. 소수당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탄핵 이후에 다수당이 됐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계획을 못했던 그런 또 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잘 풀고 국민의 힘을 동원한다면 잘 하실 수 있다는 문재인 후보님의 말씀이고 저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최성 후보님. 네. 예, 우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입니다. 사실상은 PM10이라고 해서 PM10 수치들은 사실상 자연 미세먼지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버티는데 PM2.5가 돼버리면 이게 인체로 직접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 지금 화력발전소나 등등 많은 발전 분야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 분야에 대해서 엊그제 우리 대화 때 화력발전소를 이제 폐쇄한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한 화력발전소나 발전 분야에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대연정 이야기를 하셔서 또 그걸 저한테 물어볼까 네. 하고 열심히 답변 준비를 했는데 짧게 한 말씀만 올리면 저는 아까 초미세먼지 네. 외에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이 훌륭한 지도자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네, 말씀해 그래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제 주도권 질문이니까 최성 후보님 주도권 질문 때 말씀하시기 네, 바랍니다. 훌륭한 예. 지도자는 네. 이렇게 좀 잘못된 판단이 있을 때는 네. 빨리 그걸 바꿀 줄 아는 용기가 최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연정은 그 정도로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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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에 따른 화력발전소 문제는 뭐 지난번에도 논의가 나왔던 것처럼 전문가들 의견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폐기 수순으로 가지만 여러 가지 이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화력발전소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배기가스의 문제 또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런 이 공기의 문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특히 공장 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문제는 그 대안적 시설 문제까지 고민하는 그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건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겠죠. 뭐 대통령이 그것까지 다 전문가한테 맡기신다는 일일이 다 뭐 말씀이시죠? 세세하게 지시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한테만 단순히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의 전력 수급 계획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손에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일일이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것에 미세먼지 대해서 PPM까지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주도권 발언이니까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제 시간을 좀 보장해 네. 주십시오.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가의 전력 수급 계획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력 요금 체계나 수급 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바꿔야만, 이재명 시장님께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만 이 화력발전소나 발전 분야에 대한 전력 수급 계획을 좀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 변경 없이 현재 우리가 무조건 폐쇄하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재명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전기를 너무 과소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력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특히 산업 영역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료를 부담시키고 국민들한테 그걸 전가하다 보니까 사실 에너지 낭비형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 좀 전환해서 에너지 사용 총량을 좀 줄여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좀 비중을 많이 늘려야죠. 지금 너무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뭐 태양열, 지열, 풍력 또는 뭐 조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최대한 늘려서 화력 발전 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입니다. 예, 초미세먼지 어머님들, 아버님들, 젊은 엄마 아빠들 걱정,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걱정, 이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서 해결해내겠습니다. 네. 자, 안희정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고요. 이번에 최성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께서 주도권 발언하실 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 드려서 약간 서두로 제 이야기를 드리고 세 분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세월호에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골 6개가 발견됐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시민의 안전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이 조기 대선 치르는 가운데에서도 약간의 지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대권 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세월호 참사 때 저 세상으로 떠나가면서 외쳤던 아이들의 그런 꿈을 꼭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 안전 문제에 각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희정 후보께서 이야기했던 역대 대통령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동료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씨 뭐 나름대로의 근대화의 역할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이 세월호의 참사 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적폐청산하는 그런 개혁적 세력으로 민주당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리 4호기가 지금 운행이 정지돼서 이 여러 가지 이 원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고리 4호기 운행 정지 문제는 비단 이 부산 지역만이 아니라 영남권에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전 안전의 대책은 정말로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이 4호기에 대한 문제 원전에 대한 특별 조사가 필요하고 또 국내 원전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원전 건설은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건설 계획 중인 부분들은 백지화시켜서 정말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드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있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탈원전 국가를 공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고리 4호기가 수동 정지됐습니다. 어제는 월성 4호기에서도 좀 사고가 있었고요. 며칠 전에는 고리 3호기에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는 반경 30km 내에 15만 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이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무려 34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 나면 치명적이죠. 말씀하신 대로 탈원전으로 가야 되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
지금 월성 1호기 가동되고 있는데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고리 원전을 배경으로 한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경주 일원에 지진까지 발생되고 있는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원전의 방사능 오염 또는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과 더불어서 지진까지 같이 연결될 경우는 정말 영남권의 시민들의 안전,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대한 위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기 관리 매뉴얼 또 컨트롤 타워 이런 부분이 대단히 부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가 지금 활성단층 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권하는 대로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탈원전 될 때까지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저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두어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토론할 때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제 차고 있는 배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찾던 배지가 우리 이재명 후보님 잘 못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을 양어머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돌아가셔서 중국에 계시는데 그때 장례식에 제가 이런 경선 참여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갔었어요. 그래서 한 2주 이제 차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좀 과도하게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점은 있지만 어떻든 그것은 제가 어떤 진정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부산 소녀상 철거 문제가 이게 정말 일국의 나라가 보일 수 있는 외교분과 지금 또 현재 무슨 이 대사는 잠깐 이게 지금 신임 이준규 주일 한국 대사는 차기 정부가 기존의 협상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정말 상식 밖에 차기 정부까지 관여하는 이런 행태를 하는데 저는 위안부 특별법 또 여러 가지 재협상 제기를 했는데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위안부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한일 협정으로 되게 정리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위안부 개인 피해자와 일본 정부 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그 개인들이 일본국이라고 하는 데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배상받고 사과받고 진실규명할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인과 일본국 간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대한민국이 대신 합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대로 법률가이기도 하고. 조금 짧게.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합의로서의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전면적으로 협의하든지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잠깐 멘트만 하면 이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 간의 개인 문제로 치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을 대신하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국가 간의 주권의 문제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안희정 후보님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안희정 후보님이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드릴게요. 4대강 사업에 대한 인식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봤어요. 근데 언젠가는 4대강 사업은 전임 정부니까 좀 존중해야 된다, 계승해야 된다는 내용을 듣고 또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 4대강 사업은 너무 심각한 식수 오염이 되니까 나는 반대다 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한 적 없습니다. 최성 후보님.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옳지 않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제가 찬성한 적 잘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입장을 이명박 묻는 대통령의 겁니다.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 의회의 예산 회계 제도를 지키지 않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4대강 사업이 목적으로 했던 바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동안 현장에서 노력해왔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역시 8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영남 지역의 사드 문제가 현실적인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로 온 힘을 다 바쳐야 합니다. 강대국이 요구하니까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강대국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한말과 같은 위기가 우리한테 다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 살리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는 루즈벨트를 존경한다고 하시고, 네, 루즈벨트는 사실 초대기업들에 대한 증세, 독점의 해체, 노동권 보호, 노동자 보호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유효 수요를 만들어내고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어낸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면 이 사실은 초대기업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시고 복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약간 비판적이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설명인데 이게 사실은 복지 정책인 동시에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경제가 살고 또 지방에 많이 지급되니까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경제 유효 수요가 생겨나니까 수요 촉진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제가 먼저 우리 최성 후보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성 후보님은 잠깐만. 최성 후보님께서는 저는 장애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자라고 해서 장애인 배당을 기본소득의 일부로 하고 있는데 최성 후보께서는 장애인의 예를 들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장애인 문제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뭐 개인적으로 장애라고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작은 누님이 청각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장애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경우는 전반적인 기본소득 차원에서 청년과 달리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건 찬성이고요. 기본소득 찬성하세요? 장애인의 경우 그렇죠. 장애인의 경우는 찬성이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분들이 갖는 일자리 창출 또 비장애인과의 차별 해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광범위 짧게 해주시죠. 네, 종합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알겠습니다.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잘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제가 안희정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산 문제 때문에 사실 교육의 비용을 지원을 대대적으로 정부가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고 있는 기본소득 중에서 0세부터 예를 들면 아동 또 초중고 학생 여기는 사실 보육 비용이라 지원할 필요도 있고 그거를 연간 100만 원 정도 정부가 지원하자. 그리고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냥 단순하게 좀 쉽게 좀 괜찮은 정책 아닙니까?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예, 다만 이제 그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이 43조 원의 국가재정을 일단 우리가 확정을 짓게 되면 다른 기존에 있어서의 수당과 공공부주제도에 대한 제도 설계 또 그 제도 정비를 함께 해야만 그 기본소득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렸던 것이고 일단 네.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이걸 딴 데 쓰는 것보다는 이 기본소득으로 증세 없이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 정도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제1 공약인데 그런데 못 이제 지킬 거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어떤 건가요? 점에서 좀 다르냐면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의 소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시장님의 그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기에 일자리 고갈을 걱정하는 여러 가지의 아주 개혁적인 진보적 논의라는 측면에서 저도 열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한 후보님께서도 농가에 직불금 지원하는 방식을 네. 조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제가 이제 아까 그 질문 이어서 할 건데요. 사실 초고소득자, 슈퍼리치, 대기업들 이런 쪽이 너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갖고 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순환이 안 돼서 경제가 지금 침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쌓이지 않도록 좀 법인세 정상화하는 거 좀 빨리 하고 또 다른 세금 올리는 거 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고소득자하고 또 대기업의 법인세를 높이자는 부분은 찬성이고요. 네. 그래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하는 부분 우리 당이 노력을 해와서 많이 높였지만 저는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대기업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높여야 되지만 그러나 순서가 네.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또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명목세율을 높이는 부분은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은 매출 500억, 과세표준 500억 이상에 대해서 25%로 높이자는 것인데 3% 오기자고요. 이재명 후보 30% 높이자는 게 너무 네. 과다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문 후보님 지역 경제, 지방 경제가 살아야 되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역 경제와 지방 경제가 사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돈입니다. 근데 지방 경제 또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복지 지출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상품권을 지급해서 해당 지역에 쓰게 하는 거. 혹시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건 뭐 아주 찬성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 그 기본소득 그 보장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3조 원 1년에 5년간 215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대상이 너무 넓다는 제가 거죠. 그 보다 말씀을- 더 어려운 쪽에 좀 대상을 좁게 준다면 저는 뭐 대상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쪽으로 좁힌 겁니다. 장애인, 농어민, 이 65세 이상의 노인, 아동, 청소년, 청년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보육 지원이라고 수없이 5년간 60조를 해도 실제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3조 원 중에 15조 원은 국토 보유세라고 하는 걸 걷어서 전액 국민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실제는 재정 부담이 추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28조 원이 문제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제1공약 그거를 예산 400조 중에서 7%를 아껴서 조정해서 지급하는 거 못할 거다. 어려울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서 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지금 영남에 보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해서 11조 원 정도의 지역 화폐가 지급되면 저는 경제 살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지금 반대 정책 하시는데 이 원전 주장하시는 김진우라는 분이 지금 후보님의 정책팀 에너지 팀장을 맡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하시죠. 30초 남았네요. 네. 앞에 질문 먼저 답드리고 남으면 답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 분도 지금은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이미 다 입장을 밝힌 바가 네. 있죠. 우리가 복지를 늘리고 일자리 늘리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얼마나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5년간 200조 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적자 재정을 한다면 모를까. 예, 시간이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안도가 자, 어렵다는 오늘 거예요. 네. 벌써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남권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각 후보에게 30초씩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정리 발언 먼저 시작하시죠. 네, 우리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공정한 세상. 부패와 불공정과 불평등이 사라진 나라를 원하는 것이죠.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아가지고는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없습니다. 또 기득권을 혁파해야 하는데 기득권 내에 둘러싸이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권은 바뀔지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우리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바꿀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개혁할 수 있는 사람, 개혁 대통령 이재명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재명, 안희정, 또 최성 그리고 저 문재인 우리는 역대 최강팀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 해내겠습니다. 저는 영남, 호남, 충청 그리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지받는 국민 통합 후보입니다. 도덕성에 흥겨롭고 또 준비되어 있는 저 문재인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 필승 카드 문재인입니다. 네, 자, 안희정 후보 정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노무현 대통령께 의리와 충성을 다해온 자 안희정입니다. 경상도 하면 의리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께 의리와 충성을 다한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길을 좀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진보 보수의 이 낡은 이 싸움을 좀 극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문과 이 패기의 도전 허락해 주십시오. 자, 최성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충격적인 연구 결과 지도 하나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과도한 중앙 집권의 발전 문제로 앞으로 30여 개의 영남에 있는 시군구가 20년 이후에는 소멸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만이 답입니다. 미국식 연방제를 통한 자치분권 개헌, 저 최성희 앞장서서 일궈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무리 발언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TBC 대구방송, UBC 울산방송, 부산 경남 대구 포항 안동 MBC와 함께 마련한 2017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정 로드맵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준비된 문재인이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 필승카드 문재인입니다. 영남이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안희정 후보 출마의 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희정입니다. 충남도지사로 7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좀 뭔가 다른 나라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좀 뭔가 다른 정치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뽑지 않아서 우리 지역 손해봤다라고, 소외당했다라고 하는 이 정치, 상대를 향해서 종북 좌빨과 수구 꼴통이라고 끊임없이 욕을 해대면서 아무런 합의도 얻어내지 못하는 이 정치, 만약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신다면 저 안희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보수적인 곳, 그리고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도의회를 상대로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방정부를 훌륭하게 이끌어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가장 호감도는 높고 비호감도는 가장 낮은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의 후보라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최성 후보의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입니다. 저 최성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IMF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을 거쳐서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으로서 지금은 자치분권 개헌의 전도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기적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세월호가 견인되고 있고 또 영남권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민국호, 위기에 영남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저 최성희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 시대 활짝 열겠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과 함께 자치분권의 시대, 지역 발전 함께 일궈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출마의 변 시작하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저는 경북 안동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빨라진 대통령 선거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후보는 있으신지요?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대선은 선거 유세 기간이 짧아서 후보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은 TBC 대구방송, UBC 울산방송, 그리고 부산 MBC, 경남 MBC, 대구, 포항, 안동 MBC와 함께 후보들의 생각, 그리고 공약, 비전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떤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네 분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자리 순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정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최성 후보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는 후보자들의 자리와 답변의 순서는 미리 합의하에 결정이 됐고요. 오늘 토론 방식과 주제도 사전에 후보들과 협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의견을 밝힐 기회가 많기 때문에 1분 정도로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재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지역 경제 다시 살려야 합니다. 해답은 정권 교체입니다. 저는 어제 호남에서 압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영남에서 도와주십시오. 도덕성에 흠결이 없고 잘 준비된 후보만이 이 난국을 헤치고 무너진 나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할 일을 잘합니다. 부정부패 뿌리 뽑을 만큼 깨끗합니다. 정책과 제게 참여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통해서 권역별 물관리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최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낙동강 오염의 심각성은 이 지역 주민들의 정말 건강을 심대히 위협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또 주민들의 간질환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당장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심각한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새 정부 들어서면 이 4대강 사업 그리고 낙동강 오염의 원인 대책을 규명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개방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철거하는 것까지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물 재생 처리 시설, 하수 처리 시설, 정말 시민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새 정부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이 낙동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은 났지만 대구공항 통합 이전설이 나오면서 새로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만족할 만한 그런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후보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먼저 최성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 김해공항이냐 아니면 이전하느냐 아니면 대구 국제공항이냐 이 논의를 할 때 정말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탁상 행정 완전히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청와대, 국회, 재선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중요한 지역의 현황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기왕에 김해공항은 확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김해 공군 기지와 또 사천 기지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구 국제공항의 이전도 어느 쪽으로 이전할 건가에 대해서 국방부와 또 다른 견해가 다양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적인 영남권 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보를 철거하는 것이 제1의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페놀 사건처럼 이 환경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정부 중심의 수자원 관리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역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공동관리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문재인 후보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재명 후보와 생각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것이 정책 판단의 잘못이었는지 안 그러면 개인적인 치부나 부정부패의 수단이었는지 제대로 한번 규명하고 위법이 있다면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4대강 보를
당장 이렇게 철거하자는 것은 저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입된 돈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대강 보도를 다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보를 계속 유지할지 철거할지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철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4대강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원도 이제는 상시 개방해서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안희정 후보 같은 질문입니다. 예, 어제 낙동강 하류인 대구 달성군에 시범적으로 수문을 열었더니 모래톱이 돌아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물은 흘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 4대강 사업은 국가의 대규모적인 투자 사업에 대해서 국회의 의회의 심의 의결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결여한 아주 민주적이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로 있으면서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사업의 찬반 논쟁과 싸움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끝난 이후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금강을 5년 동안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중앙정부에 현재의 지금 시도되고 있는 일부 수문 개방 형태의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지금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의 핵심, 각 권역별 지방자치단체가 이 권역별 물관리 화전민 출신이고 또 성남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하다가 장애인이 돼버린 그야말로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서 사법시험도 합격하고 소위 기득권자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세상은 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인권 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상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정권만 교체되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까? 정권 교체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정권을 바꾸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진짜 교체, 세상 교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말하면 지켰던 이 진정성으로 앞으로도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마변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 방식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든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 또 후보가 직접 질문의 봉투를 선택하는 개별 질문,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이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공통 질문이 1개 정도 빠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자세한 진행 방식은 각 토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에는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라는 목적으로 추진이 됐죠. 하지만 취지와 달리 식수원인 낙동강이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받아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식수원 오염, 그리고 파괴된 생태계 복원 문제에 대한 대책, 영남권 전역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낙동강을 포함한 이 4대강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무려 최대 31조 원까지 투여해서 한 일이 결국은 강을 망치고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지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권력자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정말 치명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4대강 보중에 16개 중에 낙동강에 8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의 수질을 개선